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복소수, 복소평면, 극좌표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복소평면에서 복소수 표현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복소평면에서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또 반대로 극좌표 형식을 복소수로 변환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소수의 가감승제를 알게 될 것이고, 극좌표 형식의 가감승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가감승제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는 더하기, 더할까, 뺄감, 빼기, 곱할승, 곱하기, 나눌제, 나누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다, 가감승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복소평면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복소평면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형에서의 각도, 어떤 각도 베타, 어떤 각도 알파, 어떤 각도 비가 있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현식을 중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먼저 베타, 각도 베타에 대해서 봅시다. 코사인 베타는 L3분의 2 길이분의 L2 길이. 그래서 L3 알고 베타 값을 알게 되면 L2 값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L2는 L3 곱하기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L3 2 길이분의 L1. L3분의 L1. 그래서 L1은 L3 곱하기 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즉 L2분의 L1. 이렇게 되는 것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럼 B에 대해서 해봅시다. 각도 B에 대해서도 코사인 B는 R3분의 R1, R3분의 R1. 그래서 R1은 R3 곱하기 코사인 B. 사인 B는 R3분의 R2, R3분의 R2. 탄젠트 B는 R1분의 R2, R1분의 R2. 자,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복소수를 내 경험으로 볼 때, 나의 경우에서는 복소수를 제일 처음 만난 것이 어느 경우냐? 근해 공식을 풀면서 복소수를 제일 처음 만났습니다. 근해 공식 유명하죠? 대학교 가서도 공대에 가게 되면 근해 공식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해 공식을 또 만납니다.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라 마이너 루트 부좌성 마이너스 4ac.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 x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4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9. 이게 바로 복소수가 되는 거죠. 복소수가 되는 거고, 뒷부분이 허수가 되는 거고, 허수. 그래서 이놈을 다시 쓰면 4 더하기 루트 9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때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놓는 거죠. i라고 놓는 거죠.
루트 9는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4 더하기 I3이 되는 거죠. 실제 물리량에서 허수값은 없습니다. 모든 물리량에서 모르겠습니다. 저 먼 우주 공간 어디에는 그런 허수값이 존재하는 물리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상에서는 과학자들이 단언하기를, 그리고 내가 배운 전기공학에서 나타나는 물리량들, 적어도 내가 배운 전기공학에서 나타나는 그 물리량들은, 실제 이 물리량들은 허수값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압 V는 뭐 3V, 0.1V, 0.0005V 이런 건 있어도, 또는 제로볼트는 있어도 뭐 마이너스 루트 1V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그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물리량에서 허수는 없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 허수와 복소수를 도입해서 뭐라고 할까, 이 난리를 피고 있나? 난리는 아니죠. 어쨌거나. 라고 하는 것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전기공학에서는 I 대신에 J를 사용합니다. 전기공학에서는 I 대신에, 이 복소수 I 대신에 J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전류 전류를 I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전류를 이렇게 I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하고 이 복소수 I가 서로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공학에서는 I 대신에 J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이제 복소수가 되는 거고, 이게 복소수가 되는 거고, 이 뒷부분은 허수, 이건 실수. 즉 복소수는 실수 더하기 허수 또는 실수 빼기 허수, 이런 형식이 복소수인 거죠. 복소평면은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 XY 평면에 대해서 배웁니다. XY 평면은 이렇게 Y축, X축을 만들어 사용하는 거죠. 복소평면은 이 XY축에서 Y축 대신에 여기 복소수에 허수를 이취시키고, 이 Y축에, X축에는 실수를 이취시킵니다. 그게 바로 복소평면입니다. 복소평면. 그래서 이 축을 허축 또는 허수축, 이 축을 실축 또는 실수축.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실축, 여기는 마이너스 실축, 여기는 플러스 허축, 이쪽은 마이너스 허축. 그리고 이 부분을 기준축으로 삼습니다. 기준축 또는 기준 페이서라고 하기도 하죠. 이 페이서를 번역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삼상, 단상할 때 그 상을 말합니다. 그 상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축이 기준축 또는 기준 페이서라고 불립니다. 이 축을. 자, 이제 이게 지금 복소 평면입니다. 여기 이게 허축이죠. 허축, 실축. 앞으로는 별도로 이 허축, 실축이라고 이런 곳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복소평면 위에서 복소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페이서 A. 이제 이게 페이서가 됩니다. 페이서. 이건 기준 페이서고, 이건 복소수 A를 나타내는 페이서입니다. 페이서. 복소수 A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실수가 3이고 허수가 j2. 그러면 실축에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실축에 하나, 둘, 셋, 3 크기를 정해서 여기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허수축에 2, 하나, 둘, 2 되는 크기점을 이렇게 그어서 그 선을 따라 쭉 그으면 그게 바로 복소수 A가 되는 겁니다. 복소수 A. 마찬가지로 좀 페이서 P, B의 복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4니까 이쯤이 하나, 둘, 셋, 넷, 4. 여기가 마이너스 j3. 간단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페이서 C, 복소수 C. 이쪽이 실축은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허축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j5.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쪽이 마이너스 실축이니까 마이너스 2를 이쪽 잡아서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마이너스 j5를 잡아서 그려서 이렇게 선을 쭉 그리면 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 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j5. 이렇게. 그 다음에 복수평면에서 극좌표. 극좌표라고 하는 것은, 극좌표 형식은, 이런 형식을 극좌표 표현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R은 이 페이서의 크기입니다. 페이서의 크기. 이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 길이를 알고, 이 길이를 알면, 피타고라스, 여기 같은 경우,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크기 R은 2의 자승 더하기 5의 자승이죠. 그러면 4, 25, 29, 29는 얼마입니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한다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래 크기는. 그러니까 이 루트 19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입니다. 이 길이입니다. 그 R 값을 앞에 적어주고, 뒤에다가는 기준 페이서로부터의 떨어진 각도, 이 A라는 벡터 A의 페이서와 기준 페이서의 그 사이각을 뒤에다 이렇게 긋고 뒤에다가 그 각도를 적어주면 됩니다. 각도를 적을 때 기준 페이서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는 생략이 되니까 플러스 알파도, 기준 페이서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기준 페이서입니다. 기준 페이서. 이게 기준 페이서죠. 기준 페이서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갔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는 R 마이너스 세타도,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R 마이너스 세타도, 시계 방향으로 갔으니까.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애를 돌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R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R 베타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결국 이거는 같은 값입니다. 같은 값.
서로 리꼬르가 성립한다 이거죠. 리꼬르. 극좌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수평면에서.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극좌표 형식은 이런 게 극좌표 형식이죠. 이런 것이 극좌표 형식이죠. 이런 게. 그래서 복소수를 그런 극좌표 형식으로 변환하겠다 이겁니다. 자, 봅시다. 복소수 A는 2-j3. 그러면은 실수 2. 다음에 허수 -j3. 하나, 둘, 셋. 실수는 하나, 둘.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쭉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줍니다. 일단 이렇게. 그러면 페이서가 이제 만들어졌죠. 복소수 A에 대한 페이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면, 자, 우선 이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이 길이 값을. 길이 값은 피타고라스 정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중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길이 제곱에 이 길이 제곱. 따라서 이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R은 루트를 씌우고 2의 자승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자승. 그러면은 3.6이 나옵니다. 3.6. 이 길은 3.6. 이런 건 다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 베타라고 한다면 이 각도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탄젠트 베타. 탄젠트 베타는 이것분의 이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고 중학교 때도 다 배운 겁니다. 이것분의 이것 탄젠트 베타는 따로 탄젠트 베타는 2분의 3.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는 2이고 2분의 3. 따라서 베타는 탄젠트 인버스, 마이너스는 탄젠트 인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 공학용 계산기를 두드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이야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조그만 손바닥만한 크기의 계산기로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여기 인버스 하면은 56.3도가 나옵니다. 이게 56.3도. 근데 기준축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56.3도. 마이너스 56.3도. 따라서 A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A는 복소수 A는 그리고 복소수는 위에 전기공학에서는 복소수를 표시할 때 위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합니다. 점을 찍어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게 복소수라는 뜻입니다. 복소수 A는 그냥 점을 안 찍고 이렇게 놓으면 이것은 뭐 실수를 나타내거나 뭐 다른 수를 이야기하는데 점을 찍으면 이건 복소수 표현법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j3 이미 주어진 거 이놈을 극좌표 형식으로 변환하면은 R의 크기가 3.6 그리고 마이너스 56.3도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베타만 있는 게 아니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알파, 이건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이렇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각도를 파이라고 한다면 기준축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90도, 플러스 90도, 여기까지 오면 플러스 180도, 여기까지 오면 플러스 270도죠. 그죠? 따라서 이 알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알파는 270, 여기까지 270도 더하기 파이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는 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인 파이만 알아내면 되겠죠. 파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탄젠트 인버스 값 취하듯이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탄젠트 인버스 3분의 2, 이 크기가 3이고 이 크기가 2니까 여기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 값은 3과 2는 여기서 주어진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고학년 계산기를 두드리면 파이는 33.7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알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는 270도 더하기 33.7도는 303.7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표현하면 3.6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303.7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자, 복소수 b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제4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음의 실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4니까 음의 허축에 마이너스 제를 4를 그려주고, 쭉,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저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페이저를. 이게 B라는 얘기죠. 페이저 B. 자, 이 각도를 파이라고 합시다. 이 각도를 파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 자, 그럼 우선 R부터 구해야 되겠죠? 이 길이 R, 크기 R부터 구해야죠. R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 제곱하면 되겠죠? 이 길이 제곱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4제곱, 4제곱 하면은 5.66이 나옵니다. 이 길이는 5.66. 이런 거야, 뭐, 기초적인 거니까. 그럼 파이는 어떻게 오갑니까? 파이? 이 각도 파이입니다. 이 각도가 베타고, 이 각도가 파이입니다. 파이는 탄젠트 인버스, 자, 이것분의 이거니까, 탄젠트 파이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인버스 하면은, 파이는 탄젠트 인버스 4분의 4가 돼서 45도가 나옵니다. 45도. 파이는 45도. 그래서 베타는 여기까지 마이너스 90도니까 마이너스 90도 더하기 마이너스 45도. 베타는 즉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35도가 나옵니다. 베타는. 또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보갑니까? 기준 페이스가 여기니까 플러스 90도, 플러스 180도, 따라서 여기 세타. 이게 세타니까 따라서 알파는 180도 더하기 세타. 이 각이 세타니까. 그죠? 세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로 탄젠트 인버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4분의 4에서 45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까지 각도 알파는 180 더하기 세타니까 225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벡터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J4는 5.66 베타는 마이너스 135도입니다. 아까 구했습니다. 또는 이것은 크기는 변동 없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페이스를 이쪽으로 회전시키든 이쪽으로 회전시키든 이 길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5.66 225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35도는 기준축에서 이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거고, 회전시켰을 때 표현값이고, 225도는 기준축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 나오는 각, 이거는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극좌표를 조금 앞서서는 복소수를 극좌표로 변환했는데, 이제는 극좌표를 복소수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떤 전압값 V1의 실어치가 100V고, 각도가 150도인 복수평면에 위치해 있다. 이 전압 페이서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 했을 때, 이걸 복소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100입니다. 이 크기가 100이고, 기준축으로부터 몇 도? 150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50도. 50도. 기준축으로부터 이렇게 150도. 이게 150도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0도니까, 그러면 나머지 각도는 60도가 되겠죠? 60도가 되겠죠? 60도. 그러면 이 각도는 90도니까, 여기가 그리고 60도니까 이 각도는 당연히 30도가 되겠죠. 복소수로 변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실수축 크기의 값 L1과 허수축 크기의 값 L2 값을 알아내면 바로 변환 가능하겠죠? 이 각도가 30도임을 아니까 코사인 30도는 이것 크기분의 이것이죠. 코사인 30도는 이거 크기가 얼마입니까? 요거 1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00. 이게 100입니다. 길이가. 100분의 L1. 따라서 L1은 100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면은 이 길이는 86.6이 나옵니다. 자, 이 길이를 구하려면 사인 30도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니까, 따라서 100분의 이 길이가 L2, 여기 L2니까 L2. 따라서 L2는 100 곱하기 사인 30도는 50이 나옵니다. 50. 따라서 V1은 주어진 이 극좌표 표현 형식의 V1은 여기 마이너스 적이니까 마이너스 이 길이가 86.6이니까 마이너스 86.6 이 길이가 86.6이니까 여기 적은 마이너스 적이니까 마이너스 86.6 허수축 여기는 플러스 축이니까 이 길이가 50이니까 플러스 j50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극좌표를 복소수로 변환하려면은 복소평면을 반드시 그려야 되겠죠. 그려서 이렇게 뭐 따져보고 해야 이 값이 구해지는 거죠. 이 값이. 이제 어떤 전류값 I2가 10, 시루값의 크기는 10인데 마이너스 60도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 이 기준축으로부터 마이너스 60도 떨어진 곳에 이 길이는 10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놈을 이제 복소수로 형태로 변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면 되겠죠. 이 길이. 그럼 바로 복소수로 변환 가능하겠죠. 코사인 60도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10이죠. 10분의 L1. 따라서 L1은 10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5. 이 길이는 사인 60도. 이 길이분의 이 길이니까 사인 60도는 따라서 10분의 L2. 이 길이가 L2니까 L2. 이 길이가 L2.
10분의 L2 따라서 L2는 8.66 따라서 I2는 이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I2는 따라서 이 길이가 5니까 플러스 5고 이 길이는 마이너스 8.66이니까 5 마이너스 J 8.66 변합니다. 이제 복소수의 가감성제를 봅시다. 복소수 형태로 되는 걸 가감할 때 더하기나 가감을 뺄 경우에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A는 3 플러스 J2, B는 2 마이너스 J3일 경우에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3, 여기 이는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이는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3 플러스 J2 더하기 2 마이너스 J3 가로를 풀어치면 3 플러스 J2 플러스 2 마이너스 J3 실수는 실수끼리 3은 2와 그래서 5가 나오고 허수는 허수끼리 마이너스 J4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D에서 C를 빼보죠. 그러면은 이놈 그대로 다 적고 이놈 그대로 적고 이놈 그대로 적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옆 가운데 빼기만 하면 됩니다. 빼기. 가로를 풀어내면 마이너스 4.33 더하기 J 2.5 이놈하고 이놈 플러스니까 플러스 4 이놈하고 이놈 플러스니까 플러스 J4 실수는 실수끼리 따라서 마이너스 4.3과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0.33이 나오고 J2.5와 J4 허수는 허수끼리 하면 J6.5가 나오는 거죠. 저는 곱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와 C를 한번 곱해보죠. 이놈을 그대로에다 옮겨온 거고 이놈을 그대로에다 옮겨오고 가운데 곱하기 하자고 했으니까 곱하기를 넣으면 됩니다. 중학교 때 배운 식이 있죠. 이거 뭐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까?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까? 까먹었는데 어쨌거나 먼저 이 곱하기 할 때 이것과 먼저 이것을 곱해주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다음에 이것과 이걸 곱해주면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J8 그죠? 2, 4, 8이니까 다음에 이놈과 이놈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2 J 다음에 이놈과 이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허수 곱하기 허수는 마이너스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번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3, 4, 10인데 이놈하고 이놈 마이너스는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J자승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그러면 마이너스 20이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그러면 플러스 J4가 되네요. 플러스 J4. 이번에는 A분의 C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A를 그대로 밑에다 분모에다 써주고 C는 그대로 분자에 써준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런 걸 켤레복소수라고 하죠. 켤레복소수.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A 플러스 J, B의 켤레복소수. 걸레복소수가 아닙니다.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의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J
B. 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호를, 이게 마이너스면 여기를 플러스로, 이게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바꾼 것을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가 아닙니다. 그냥 기호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 바꾸는 거, 바꾸기만 하면 그게 바로 켤레 복소수입니다. 이것도 다 봅시다. 3 플러스 j2인데, 그러면 켤레 복소수는 3 마이너스 j2.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뀐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다가 켤레 복소수하고 분모의 이익을 곱했으니까 분자의 이익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j2는 j6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놈하고 이놈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j6이죠. 따라서 이렇게 상쇄가 되죠.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이놈하고 이놈 곱한 거 남고 이놈하고 이놈 곱한 거만 남습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 곱셈을 하게 되면 실수 곱하기 실수하고 허수 곱하기 허수 곱하기만 남는 겁니다. 따라서 3 곱하기 3은 9가 되고 이놈하고 이놈을 곱하면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는 4하고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4하고 2하고 곱하니까 플러스 j8, 2하고 이걸 곱하니까 마이너스 j12, 이놈하고 이놈 곱하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8. 따라서 이놈을 정리해서 써보면 13분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j4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 계산한 거야, 뭐 다 아는 거고,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걸 극좌표로 변환하는 겁니다. 극좌표로. 이것도 극좌표로 변환. 이것도 극좌표로 변환하고 이것도 극좌표로 변환해서 나눴을 때 말하면 정말 쉽습니다.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극좌표 형식의 가감성제. 여기서 배우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놈을 극좌표로 변환하고 이놈을 극좌표로 변환하고 이걸 극좌표로 변환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저 위에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곱셈도 이걸 극좌표로 변환하고 이놈을 극좌표로 변환해서 곱셈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좌표 형식의 가감성제를 봅시다. 먼저 나누기부터 봅시다. 나누기부터. A와 B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을 그대로 분모에 써준 겁니다. 나누기 밑에 분모에 이놈은 그대로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이놈을 그대로 분모로 갖다 놓은 거고, 이놈을 그대로 분자에 갖다 놓은 겁니다. 자, 이거부터 설명합시다. 나누기 할 때는 각도 앞의 크기 값은 나누고, 이 각도 앞의 크기 값은 나누고, 8 나누기 4가니까 2분의 1이죠. 각도 값은 위에서 아래를 뺀다. 각도 값은 이놈에서 이놈을 빼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120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150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곱하기는 각도 앞의 크기 값은 곱하고 각도 값은 더한다. 이거 볼까요? C 곱하기 D 해볼까요? C 이거는 그대로 갖다에다 써준 겁니다. 그 가로하고 곱하기 D 이놈을 그대로 갖다에다 써준 겁니다. 각도 앞에 크기 값은 곱하고 따라서 7.5 곱하기 5 하는 거죠. 7.5하고 5를 곱하면 37.5가 됩니다. 7.5 곱하기 5는 37.5. 각도 값은 더한다. 130도와 마이너스 50을 더하면 80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30도 더하기 마이너스 50은 80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기와 곱하기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더하기. B하고 C를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다가 여기다 써준 겁니다. 더하기니까 더하기 표시해주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옮겨준 겁니다. 이것은 곧바로 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이 극좌표 형식을 복소수 형태로 이렇게 변환하고, 이놈도 복소수 형태로 변환해 줘야 됩니다. 앞서서 배웠습니다. 극좌표를 복소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 변환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 3.4641. 여기는 마이너스 4.82 더하기 j 5.745가 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82 더하기 j 2.281. 어렵지 않죠? 빼기 해봅시다. B에서 C를 빼는 거. B, 이놈을 바꾼 건 여기 있습니다. C, 7.5, 130도 바꾼 거 여기 있습니다. 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더하기 대신에 빼기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건 나 초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는 다 배웠겠죠? 그죠? 이놈을 가로를 풀어서 계산해보면 2.82 마이너스 j 9.2091 된다 이겁니다. 이상 끝입니다. 끝. 여러분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적어도 광고 한 편은 완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